여러분, 우리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믿기 힘든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우리 몸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침입자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에이, 설마 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심지어 우리가 쉬는 공기 속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숨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몸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미세 및 나노플라스틱, 줄여서 그냥 MMP라고 불러요. 오늘 제가 이 MMP라는 말을 좀 자주 쓸 텐데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쓰는 플라스틱 포장지나 용기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떨어져 나와서 우리 음식에 슬쩍 섞여 들어오는 뭐랄까 그런 불청객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작은 플라스틱, 이 MP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위험한 여행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우리 식탁 위 접시에서부터 우리 몸 가장 깊은 곳, 바로 혈류까지 그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요, 사실 너무나 평범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페트병 생수 있죠? 편의점에서 사 먹는 샌드위치. 아니, 심지어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플라스틱 도마에서도 이 MMP가 음식에 섞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서 이걸 피하기가 진짜 어렵겠죠? 자,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 그게 바로 장이거든요. 근데 이 MMP가요, 이 단단한 방어벽을 정말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어떤 녀석들은 장세포 안으로 그냥 훅 침투해버리고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일부는 이 방어선을 아예 뚫어버리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크기예요, 크기. 생각해보세요. 첩보 영화에서 몸집이 작은 스파이가 경비망을 더 쉽게 뚫잖아요? 똑같아요. 플라스틱 입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노 크기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몸의 방어벽을 뚫고 뇌나 심장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까지 갈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일수록 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MMP의 공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장 속에는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수조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착한 미생물 군단이 살고 있거든요. 아주 잘 가꿔놓은 정원처럼요. 그런데 이 MMP가 들어와서 이 평화로운 정원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장내 미생물 불균형, 전문 용어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장내 환경이 이렇게 망가진다. 그럼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네가 이 병의 원인이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아직 좀 일러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단서들을 하나씩, 둘씩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바로 염증성 장 질환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장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초기 연구들을 보니까 MMP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 병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비만이나 당뇨 있죠? 이런 대사질환들, 이런 병들도 MMP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가설 단계이긴 하지만 와, 이거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걱정되는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좀 답답하고 그러시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우리 손에 들린 바로 이 포크, 이 젓가락이요, 이게 MMP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방어. 그러니까 애초에 MMP라는 적군이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압. 이미 들어와 버린 녀석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일종의 내부 안정화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예요. 노출 자체를 막는 거죠. 두 번째는 식이섬유,
채소나 과일에 많잖아요. 이 식이섬유가 MMP를 딱 붙잡아서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청소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리류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로 우리 장 속에 있는 착한 미생물 군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이 전쟁에서 진짜 이기려면 과학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더 강력한 무기랑 전략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럼 과학계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과학계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몸에 MMP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일종의 탐지기를 만드는 거예요. 둘째, 그 탐지기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MMP가 얼마나 해로운지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덜 쓰는 아예 새로운 식품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겠죠. 결국 문제는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우리한테 그토록 편리함을 줬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이 문제를 만들어낸 지금의 식품 시스템이 과연 스스로 해결책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